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오늘 날짜 11월 14일에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향후 집값 추이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한국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건 줄어든 가처분 소득 대비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는 건데, 한마디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건 부동산이 정상적인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그냥 무늬만 자산 규모로 잡힐 뿐이지 실제로 그 자산이 얼마나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느냐는 그냥 이후에 누더기가 될 만큼의 자산 가치 자체를 그대로 갉아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본인 스스로의 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 탄화를 장전하고 급습하기 시작하는 빚 문제를 얼마나 쏴서 맞추느냐가 빚 청산과 맞물린 건전자산의 규모를 쌓아가는 루틴이 될 건데, 이건 뭐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빚이 정상적인 자산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매달 계좌에 박히는 수입을 흔적도 없이 원리금 이자로 빨아먹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당연히 내 집에 내가 호주가 돼야 되는데 은행 빚이 안방에 들어와 떡하니 앉아 있으니 갈수록 이런 은행 빚을 안방에서 밀어낼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말라가기 시작하고, 가뜩이나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에 몰빵한 현금은 더 이상 집이라는 구조가 현금화 시켜주질 못하는, 이건 뭐 집이 저장고가 아니라 그냥 문서 분쇄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무리해서 몰아 넣어도 그대로 그때부터 갈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아찔한 생각마저 들죠. 특히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제일 등에서 식은땀이 날 겁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서울 집값마저도 이젠 기존 가격 태그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부동산으로 인한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과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가가 계속해서 빚 문제와 결부돼서 매일매일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거의 극강으로까지 몰아붙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압박 속에 살게 하는데, 이렇게 가다간 그냥 거의 맷돌 인생 되는 겁니다. 그냥 전체 인생을 집 하나에 모든 걸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아니 콩국수 만들어 먹으면 정겹기라도 하지. 멀쩡한 사람의 인생이 집 하나에 담보를 잡혀서 그렇게 모든 걸 던져서 집을 통해서 실익을 얻으려 하는 건 이게 뭐 끝이 난 영화가 아니죠. 엔딩 크레딧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팝콘 들고 자리 찾는 격인데, 이거 거의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6조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아찔한 걸 넘어서서 이건 아사 직전이다, 아사 직전. 뭐 먹을 게 있어야 이렇게 대출을 내는 건데 집을 사도 이제 더 이상 먹을 부스레기가 없어요. 집값이 정말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판사리를 읽지 못해서 그냥 목돈 한 곳에 몰빵을 한다는 게 얼마나 판단 믿습니까? 오늘 1순위 접수를 받고 있는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특별공급에서 10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뭐 다시 분양 살아나는 거 아니냐고 설레발들을 치는데, 이거 다른 케이스죠. 적어도 여기는 주변 시세보단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야. 그러나 불안 요소가 가득하죠. 주변 시세가 그리 탄탄하게 받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파 아파트 지금 집값 추이가 상당히 약세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도 이후 집값이 벌러덩 누워버리면 대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후분양이라서 20평대 8억이라 하는데 이 가격도 천문학적인 거죠. 8억. 어떻게 일개 개인이 8억이라는 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대출이라는 수술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면 또 고금리에 물리게 되는 거고, 아무리 집단 대출 받는다 해도 금리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이 줄어드는 인생을 사는 건데, 일단 물가는 실질 소득이 줄어버리면 사방에서 들이대는 흉기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오늘 11월 14일자에 나온 한국은행 물가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수입 물가지수가 가장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지표인데 전달보다 0.5% 상승을 했습니다. 축소 궤적 속에 있다고 하지만 지난 7월 이후로 4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큰 건데 이걸 단지 통화기조 안에서 상승 이유를 대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 특히 수입 물가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름 추세에 있으면 물가는 절대로 안정적인 세팅 과정을 거칠 수가 없게 돼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직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되고요. 가뜩이나 지금 전 국민이 빚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빚 갚느라 자기가 쓸 수 있는 돈까지 줄어드는 이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고물가로 인해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개인에게서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동전이 가득 든 것처럼 보이는 돼지 저금통 같은 우리 집, 이걸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빵꾸난 거 떼워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황금성 결여. 아주 단순한 지표만 봐도 그래. 서울 매물이 8만 건, 거래량은 1900건, 황금성으로 따지면 거의 2.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집이 팔리지를 않아서 당장 나와 있는 서울 매물량, 거래량 따져봐도 이렇게 형편없는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 2%의 황금성이라는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15억 정도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확장비, 옵션비, 세금, 중개수수료 다 떼어주고 나면 뭐 거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돈을 때려박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후 확실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셀프 시나리오를 쓰면서 스스로를 격려해가며 책짓질해가면서 집을 사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면 정작 자기가 쓸 돈이 없어져요. 수입 물가 지수가 자극하기 시작한 체감 물가는 더 이상 자신의 지갑을 찢어버릴 정도로 압력이 거세지는 거고요. 그래서 집을 깨려고 하지만 사줄 사람은 서울에선 8만 채 집 중에 1,900명만 샀다는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표죠. 심지어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수입 물가 지수가 불안하게 계속 상승한다는 건 더욱 실질 소득 감소를 부추기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수입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봐. 이건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하고 똑같거든요. 동반해서 한국은행은 수출 물가 지수까지도 전월 대비 0.5% 상승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입 물가 지수가 굉장히 상징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가처분 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는 물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월 수출입 물가 지수만 들여다봐도 앞으로 집값 추이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한국은 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외 변동성에 대해서 거의 노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격차를 보이고 있는 한미 기준금리 갭은 2%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통화 가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원화 가치가 이제 뭐 날개를 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건 그만큼 부동산의 반등이나 상승 혹은 폭등으로 부를 수 있는 가장 기저의 원심력과 같이 돌고 돌아야 하는 힘이 바로 자국 통화의 힘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경제 전반의 근력들이 미세하게 함께 움직여주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지금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은 미국 달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 안전하게 그 모판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밑으로 깔려있는 경제력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힘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집값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젠 집값 하락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통계청에서 오늘 발표한 11월 14일자
주택 소유 건수 발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죠.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2억 원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건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국내 총 2,100만 정도의 가구 중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200만 정도로 나타났고요. 여기서 다주택자는 300만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얼마나 부동산 몰빵을 하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고,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12억 정도. 이것도 뭐 진짜 얼마나 버블이 끼어 있는 집값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수도 19만 호가 개인 소유 비율이 커졌고요. 특히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30대도 만만치 않게 그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젊은 층에서 급속도로 10%가 넘어가는 주택 소유 비율을 나타내는 것도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영끌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고, 그리고 19만 호나 늘어난 주택 소유자의 증가 역시도 그냥 무턱대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에 상반기 집을 미친 듯이 사려 했던 매수세가 가세한 결과라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과열 양상은 한 방에 케어패할 수밖에 없는 건 썰물처럼 빠져버린 집값,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은 그냥 내리막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떨어지는 해 손바닥으로 받쳐 올리려 해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냥 쓸쓸하게 노을만 바라보는 거지. 결국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집을 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69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인데, 이분들 이후에 금리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지, 집이 나를 이길지, 내가 집을 이길지 정말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 지금 상황에 최대한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만 봐도 뭐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서울도 지금 하락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낙폭이 상당히 두터워지고 있고요. 강남, 서초, 강동, 성북구 순으로 4억에서 5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역시도 분당구, 수정구, 팔달구 상당히 볼륨이 크게 하락하고 있죠. 인천 역시도 송도를 중심으로 5억 가까이 빠지는, 여기는 뭐 이미 40% 하락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시황은 한국은행의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처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등등등 모든 지표가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렵다는 걸 잘 인지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발표는 상당히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 데이터라 볼 수 있죠. 물가지수, 이건 뭐 고금리 시대와 같이 가는 연결고리.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집을 69만 명이 더 샀다는 건 그만큼 향후 충격적인 집값 추이를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지표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